오늘도 팁노바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가 왔어요. 어떤 게시물이냐면 팁노바 학생들의 목표는 이라는 게시물에 댓글이 달린 거거든요. 송승준 님이 이렇게 댓글로 질문이 왔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매일 동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눈팅만 하며 돈 모아서 들어가려는 학생입니다. 이런 친구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친구들, 제가 댓글 받은 친구들이랑 소식 받은 친구들만 거의 한 진짜 얼추 30명 넘어요. 그러니까 팁노바 오려고 하는데 국비 지원이면 바로 왔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돈이 드는 도니까 이제 이제 몇 년 이렇게 모으려고 한 1년 막 2년 이렇게 모으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책임감이 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지금 인생 걸고 오는 거잖아. 근데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냥 포기해서 못하는 거야 뭐 본인 책임인데, 수료했는데 취업을 못한다거나 막 찌질하게 취업을 한다거나 이거 자체는 확실히 저는 막으려고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그런 일도 없었고, 굉장히 어떤 코칭 실력이나 뭐 여러 면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근데 이렇게 몇 년을 해서 준비해서 와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학원을 비싼 돈 주고 등록을 했는데 답이 없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내가 못 쫓아간다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게, 얘네들은 이렇게 이 친구들은 거의 이제 한 1년, 2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올려는 친구들 보면 보통 이제 학력이 안 좋은 친구들이랑,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직업을 딱 자기가 가지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돈 모아서 오는 사람들 보면,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 항상 좀 이렇게 시급이 뭐 일반 회사원에 비해서 높지 않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알바거나 막 이런 거 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그러니까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이렇게 모으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모아서 여기 오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성공을 하게 해줘야겠다. 근데 여기서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막 각오하고 와도 사실은 막상 하면 힘든데, 그걸 잘 버텨내는 요새 상철이 같은 친구, 상철이도 원래 호프집 알바도 하고 고깃집에서 막 서빙도 하고 그러던 친구인데, 고졸이에요 이 친구도. 그런 친구들도 되게 잘하고, 수임이는 지방대 출신인데, 수임이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잘 오는 친구들 보면 여기 오려고 돈 모아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팁노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팁노바에 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교육기관 선택하는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게, 일단은 이렇게 응용 2단계에 있는 친구들한테만 한 20명, 30명 이렇게 있는 클래스에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팁노바랑 다른 교육기관 중에서 고민하다가 왔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의 10%도 고민 안 하고 팁노바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쭉 찍고 그냥 바로 와요. 팁노바 아니면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는 더 열심히 하고 더 극단적이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책임감이 2배, 3배로 이제 생기는 이유 중 하나고, 그리고 이제 팁노바반이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결과들, 그런 거를 좀 더 좋게, 더 트레이닝법을 좀 좀 쫀쫀하게 해서, 이런 친구들 돈 낭비 안 하고, 이게 되게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돈 모아서 그래서 많아요 이런 친구들. 그래서 항상 팀노바 많이 주는 그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아는 것 같아. 그리고 팀노바 근데 솔직히 넘사벽이죠 우리 실력 자체가. 뭐 강사들 학력 저는 디지털대 출신이고 근데 그 전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중퇴하긴 했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그래도 공부 못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못하진 않았는데 그 장학금 받고 다니고 고등학교도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이 사회에서 디지털 대학교라고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의 학력으로 살면서 이제 겪었던 많은 차별들 같은 게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생각은 좀 하진 않았는데 이 친구도 보면은 고졸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음, 학력 자체가 개발 쪽에 제가 개발 좋아하는 이유가 학력 자체가 그렇게 메인은 아니에요. 일단 실력 보고 그 다음 학력 보는 분위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개발 쪽에서 약간 뭐지? 좀 고졸은 아니고 명문대 친구들 있죠. 명문대 친구들을 많이 봤었는데 걔네도 케바케예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냐면 카네기 멜론 2명 받고 또 MIT 1명 받고 그냥 세계 최상위권 공대로는 그런 친구들 많이 받고 서울대 뭐 이런 애들 너무 많이 받고 포항공대 다 봤는데 너무 달라요. 개발자 포지션에 있을 때는요 일단 개발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학력이 좋으면 아 얘 개발 잘한다 진짜 똑똑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인사고과나 뭐 이런 것도 확실히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명문대라고 화려하진 않아요 이쪽은. 만약에 명문대 나와서 좀 이렇게 내가 학력을 조금 이렇게 더 활용하고 싶다면 개발 쪽은 웬만하면 선택하지 마세요. 이쪽은 잘해야 돼요 진짜 실무에서. 그러니까 돈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디지털대 출신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고객들이 저 웬만한 그런 프리랜서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전 비싸요 기본적으로. 왜 비싼지는 고객들한테 잘 설명을 하는데 그럼 비싸면 안 선택하면 되잖아. 근데 저 예전에 일 미어 터졌어요 진짜.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안 알려줌. 팀로버 와서 들으세요 나중에.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했는데 학력 자체가요 무시할 순 없어요 사실은. 고졸은 특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아무튼 좀 더 읽어볼게요. 여건상 대학을 가지 못하여 저는 고졸입니다. 그래서 팀노바 가기 전에 영어 공부 학력을 보충할까 하는데 고졸로 들어가도 취업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 라도에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라도 따야 취업 시 도움이 될지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뭐 주입식으로 제가 알려준 대로 하세요 그냥. 팀노바 오실 거면. 왜냐면은 저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잘 지기 때문에 진짜 실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팀노바 왜 많은 사람들이 팀노바는 이렇게 돈을 모아서 와야 될 정도로 꼭 와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1기 때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몇 년 모아서 오는 애들 진짜 많고 지금 응용 2단계 하는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 진짜 많아요. 팀노바 오려고 몇 년 모아오는 애들 진짜 많아요. 저희 이쪽 팀노바에 오는 학생들은 좀 달라요 확실히. 좀 팀노바 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고 오죠.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저희 정도로 실력이 된 강사가 가르치는 거 저는 단언하는데 없습니다. 저는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결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학생분들이 그걸 못 보니까 그 격차가 엄청나거든요 작품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못 보니까 비슷해 보이네 이런 생각 하더라고. 그게 좀 힘들어요. 근데 업계에서 돈 많이 받으려면 업계 사람들은 알죠. 개발자들이 아니까 돈 많이 주지. 아무튼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릴게요. 영어 공부 학력을 보충할까 해서 고졸 들어 취업에
사실은 고졸로 들어갔는데요. 그냥 이건 결과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신뢰가 높지 않나? 준성이 고졸 친구 전문대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준성이가 최근에 3천대 중반으로 갔고요. 걔는 근데 애가 열심히도 했고 네, 괜찮았어요 좀. 그리고 용남이도 고졸, 용남이도 고졸인데 용남 파트장도 저희가 3,500 주죠 지금. 근데 진짜 잘해요. 그리고 고졸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도 고졸이고. 그리고 또 누구지? 근데 되게 많아요. 건용이 누구지? 이름이 다 기억. 제가 이름 잘 못 외워가지고. 현준이 맞아. 현준이 다 3천대 중반. 건용이 3천대 초반. 근데 약간 그 중간에 걸쳐진 3천대 초반.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3천 이상 기본. 근데 이제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취업 컨설팅에서 내용하는 걸 얘기해야 돼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제 결과로 말씀드릴게요. 팀노바에서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저 믿으세요. 저는 일단은 개발만 잘하시면 이 업계에서는 여러가지 저의 어떤 특별 컨설팅으로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팀노바가 사기 소리 듣는 게 너무 뛰어나서 그렇거든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근데 이 정도 노하우도 없이 괜히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겠어요? 엄청 잘해요 이런 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개발자들 개발이다. 개발을 잘해야 한다. 요거에 일단은 집중을 하시면 되고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제 회사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고졸 싫어요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는 못 들어가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 대기업도 보면 인서울 4년제 전공자를 많이 선호하죠. 그 이하는 사실 잘 보지 않죠. 그래서 보면은 인서울 4년제 친구들이 팀노바에 많이 와요. 많이까지는 아닌데 많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인서울 전공자가 한 5% 되지 않나?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취업은 되니까. 근데 저번 주에 물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홍대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걔가 컴공이고 심지어. 그래서 너네 보면은 취업 잘 되지 않니? 대기업 많이 가지 않니?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로는 아니 보통 그렇게 하는데 취준생이 35% 이상 정도로 보인대요. 그 친구 입장에선.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훨씬 그래도 공대인데도 많다. 이거 보면은 성적도 좋은데 이런 거 보면 꼭 그렇게 맞고 인서울 컴공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사실 뭐 여기 고려대 전자공학 하던 조현이 또 어디지? 그리고 고려대 성준이 안암캠퍼스 서울에 있는 거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요. 다 전공자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은 꼭 그렇게 막 학력 좋다고 미친듯이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약간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좀 다른 거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개발자는 개발 잘해야 되니까. 어설프게 그 관리 포지션 가면은 제일 최악이에요 개발자로는. 그러니까 돈 당장은 많이 받을지 몰라도 개발자의 꿈은 접어야죠.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관리자와 개발자가 동일시 될 순 없죠.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컨설팅하면 아무 문제 없고요. 그냥 개발만 열심히 할 각오만 하고 오세요.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라고 해서 기사 자격증이라 따야 취업시 도움이 될지 해서 고민 중입니다. 학점은행제 좋습니다. 학점은행제든 뭐든 학사를 만약에 얼마나 걸리실지 모르니까 뭐든 하세요. 전 디지털대학교 했는데 고려사이버대학교 그게 제일 싸더라고요. 근데 1년 등록금이 한 2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의 졸업하려면 8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것도 이제 무시 못하니까. 근데 자학금을 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 그걸 좀 잘 노려보시면 괜찮을 수 있는데 제일 싼 거는 방통대나 학점은행제. 방통대는 1년에 70만원 들었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학생들한테 가이드 주려고 조사했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 좀 하네요. 제가 아마 그 유튜브 컨텐츠 중에 있을 거예요. 그 영상 제가 조사한 거. 제 개인적으로 학점은행제든 뭐든 싼 거 하세요. 돈 제일 안 드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저는 학사 딸 수 있으면 따는 거 굉장히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그 총무팀에서 우리는 고졸은 얼마까지밖에 못 줘. 막 이런 이상한 꼰대스러운 회사들이 있어요. 능력으로 줘야 되는데. 근데 그걸 또 그만큼 공부를 더 한 사람들에 대한 인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차별이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뭐든 하세요. 그리고 학점은행제 이렇게 하더라도 대략 전공은 있잖아요. 그래서 IT 쪽으로 가능하면 그게 좀 더 유리하시긴 하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막 크게 그건 그렇게 막 이펙트가 크진 않은데 뭐든 하셨으면 좋긴 하겠네요. 할 수 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따야 취업시 도움이 돼. 뭔가 뭐든 다 끌어모으려 그러는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학력 때문에 불안한 거죠. 마음이. 뭐든 이렇게 다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저는 근데 정보처리 기사든 산업기사든 두 개 큰 차이 없거든요. 이론 거의 똑같이 배우고. 저 그거 하는 거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되게 힘드실걸요? 정보처리 기사 그 문제를 붙으려고 보는 거랑 이거를 이 지식들을 응용하기 위해서 따는 거랑은 너무 다른데, 저는 순수하게 이 지식을 응용하려면은 정보처리 기사 따는 건 되게 좋은데, 어떤 IT 업계 약간 이게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가 전공자들 거의 1학년 때 배우는 어떤 그 이론 수업이 있거든요. 거의 약간 뭐 컴퓨터 개론 막 이런 수업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것보다 좀 더 들어가요. 오히려 그것보다 수준이 더 높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용으로는 한번 따는 건 좋은데, 근데 그냥 결국 자격증 따는 게 목표가 되면 시험 문제만 존나 풀거든요. 공부가 잘 안 돼요. 간접적으로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 이해 안 돼요. 그리고 정보처리 산업기사 보면 이해 못 안 되게 또 해요. 걔네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용으로 따는 거면 괜찮은데 스펙용으로 따는 거 저는 절대 반대. 스펙용으로 따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는 좀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컨설팅 할 때 꼰대 회사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애들 꼰대 회사 잘 안 보내요. 그런 데서는 좀 좋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수평적인 회사에선요, 그냥 이 사람 자체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졸들이 취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고졸들 취업 다 잘해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은 실력, 그거 하나에 집중하시는 게 맞는데, 그래도 뭐라도 보실 거면 정보처리 기사 근데 좋습니다. 근데 수준 높아서 아마 여기 오려고 마음 먹으시고 있다면 제대로 이해하면 저거 굉장히 헤비하거든요. 이해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보통 이해하기 힘들어요. 거의 뭐 그런 거 다 나요. 물리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뭐 이런 거, OSI 7계층 뭐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나오고요. 그 안이 생각보다 컴퓨터 공학에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어떤 그 큰 틀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기사에. 근데 대부분 그거 그냥 뭐 시험 보려고 하니까 대부분은 잘 안 봐요. 몰라요. 그거 딴 애들도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알고 보면은 저처럼 이제 원래 개발하다가 나중에 딴 사람이 있거든요. 전 산업기사를 땄는데 옛날에 그 자격이 안 돼서 그 대학교 2학년 까지 다니면은 뭐 산업기사밖에 안 돼가지고 그걸 땄었는데, 저는 개발 알고 봐서 그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개발 모르고 보시면 그냥 자격증 따기 위한 어떤 행위, 그래서 별로 의미 없을 거예요. 스펙으로는 저는 그닥 있으면 좋긴 한데 뭐 굳이 이런 느낌? 공부용이라면 저는 오케이. 근데 아마 이해 안 되실 거라서 굳이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영어 공부하세요 그냥. 불안해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좀 이도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영어 공부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왜냐면 제 목표가 이제 나중에 해외 취업도 할 수 있고 막 그걸 하고 싶은데 만약 영어를 못해서 못하면 되게 또 슬프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개발 자료들이 이제 최신 자료들은 다 영어로 많이 공유가 돼요. 러시아에서 만들어도 영어 영문서는 꼭 만들고 뭐 프랑스에서 만들어도 영문서는 꼭 만드는 추세예요. 세계 공용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보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질문 자체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는데 뭔가 그 쓸데없이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느라 좀 말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다 좋은 말이에요.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런 친구들 일단 불안하신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보통 근데 너무 많이 잘 돼가지고 팀노바 취업한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70명 정도 취업을 했는데 대략 그 히스토리 이렇게 홈페이지 보시면 저희는 취업한 친구들 실명까지는 공개하거든요. 회사 이름을 공개했더니 어떤 이상한 애가 전화해가지고 거기 걔 일하냐고 걔 연봉 얼마냐고 막 이지랄했대요. 아 막 이상한 사람 많아 세상에. 근데 교육기관인 거일 수도 있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저희의 실체를 밝히겠다. 쟤는 사기다 막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사실이라서 조용히 있더라고. 와 씨 짜증나요 진짜. 이거 보면은 블로그 게시물에 이게 취업 현황 있잖아요. 요걸 눌러보세요. 보시면 이거 블로그예요. 제 블로그 들어오시고 PC 버전입니다. 눌러보셔서 내려오시면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고졸이라고 쳐보면은 대략 몇 명인지 나올 것 같은데요. 고졸 뭐야 잘못했다. 다시 고졸 뭐야 왜 검색이 안돼. 그냥 이렇게 보세요. 여기 고졸 있네. 하나 두 명. 왜 이래. 짜증나.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이거 보니까 알겠다. 준성이, 성현이, 기찬이, 혁순이, 용남이 몇 명이에요? 벌써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어딨니? 일곱 일곱 여덟 선우 뭐 여덟 형진이도 할 때는 사실 졸업하기 전이니까 사실 얘도 고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병특이라 제가 제외한 거고 한 9명 되나? 9명 7 여덟 9 잠깐만. 예전에 온 애들은 비전공자들이 더 많았네요. 한 70명 중에 8, 9명인 선이니까 고졸이 10%에서 한 15% 내외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고졸들도 근데 연봉 다 높아요. 다 3,000대 이하가 없어요. 고졸들이. 그러니까 그냥 잘만 하면 뭐 큰 문제 안 생기니까 그냥 오세요. 그 영어랑 알려드린 거 가이드 영어랑 학력 정도도 그냥 아까 말한 그냥 싸고 그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잘 돈 모으셔서 잘 만났으면 좋겠고 오셔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그 준성이나 뭐 이런 성현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기찬이나 혁순이처럼 좀 고졸이지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남이 같은 경우는 진짜 다 씹어 먹었어요. 고졸 티 하나도 안 나고 훨씬 너무 잘해가지고 애들이 지금도 용남이 얘기하면 되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용남 인정 막 이렇게. 아무튼 오셔서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다가 하면 졸라가 힘드니까 어떤 영어 공부도 좋고 많이 이렇게 책을 읽는 어떤 집중력 같은 게 있거든요. 뭔가 문서 읽는 집중력이라든지 뭐 글 같은 것도 뭐 취미로 일기 같은 것도 한번 써보시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집중력 향상에. 아무튼 답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